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에서 다시 투표했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대체 입법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최근 40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3만 8천여 명에서 4년 만에 45%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에 내린 1조 311억 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7년 넘게 이어진 싸움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1,000조 원대로 불어난 나라 빚이 올해 들어 2달 만에 28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세수는 줄었는데 국가 채무는 1,060조 원을 넘어서면서 나라 살림 적자도 31조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새 아파트 신규 분양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증가하는 듯 했지만 지난달 다시 주춤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70%대로 2017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에서 다시 투표했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투표 결과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본회의 직전까지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며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재표결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법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대체 입법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앓았다고 고백하면서 연예인병으로도 불렸던 공황장애 환자가 최근 40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내 공황장애 환자는 지난 2017년 13만 8천여 명에서 4년 만에 45% 가까이 늘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20만 5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전체 공황장애 환자의 2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또 남성 환자는 8만 9천여 명, 여성은 11만 1천여 명으로 여성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 신체 증상과 함께 극도의 불안으로 공황 발작을 느끼는데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 응급실을 찾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원인으론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데요. 주로 스트레스나 질환, 과로, 음주나 카페인 등으로 신체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율신경계 각성이 유발돼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활동, 휴식 등만 잘 지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만약 공황장애 증상이 보인다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에 내린 1조 311억 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7년 넘게 이어진 싸움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리한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의 시정 명령과 함께 1조 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퀄컴이 모뎀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특허권 계약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퀄컴은 이 돈을 일단 납부했고 공정위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퀄컴이 특허 사용과 칩셋 공급을 제한한 건 경쟁 칩셋 제조사를 배제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개월 단위로 퀄컴의 계약 내용 등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라며 특허권 관련 독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00조 원대로 불어난 나라 빚이 올해 들어 2달 만에 28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세수는 줄었는데 국가 채무는 1,060조 원을 넘어서면서 나라 살림 적자도 31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집계된 나라 빚은 1,061조 3천억 원입니다. 작년 결산 채무와 비교하면 2달 새 규모가 27조 9천억 원 커진 건데요. 반면 국세 수입은 줄었습니다. 지난 1, 2월 거친 세수는 5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원 감소한 건데요.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6조 9천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6조 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7천억 원 줄었는데요.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는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국가재정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24조 6천억 원 적자를 보였는데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는 30조 9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새 아파트 신규 분양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증가하는 듯 했지만 지난달 다시 주춤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70%대로 2017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6%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올랐는데요.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73.6%로 3.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영향으로 입주율이 77.1%까지 올랐지만 다시 한 달 만에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겁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5.5%, 세입자 미확보가 29.1%, 잔금 대출 미확보가 12.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는 4.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규제 일괄 폐지와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세 자금 조달이 원활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첫 노면 전차 부활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위례선 트램이 전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총 연장 5.4km로 건설되는데요.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노선으로 12개의 정거장을 지나게 됩니다. 특히 별도의 전력 공급선이 없는 배터리 탑재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매립형 레일이라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는 2,600억 원으로 개통 시점은 2025년 9월입니다. 서울시는 이 트램이 들어서면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간의 협력이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아파트와 주거밀집 지역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해 유통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도 사람 키만한 대마를 재배한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모두 20대와 30대로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와 액상대마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형 텐트와 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액상 대마를 만들어 29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대마 판매 수익으로 보고 공범과 매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 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날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 씨와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B지점 여신팀장 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들은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가로채 17억 원 상당 아파트와 1억 5천만 원짜리 캠핑카 구입,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2,500만 원,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이들은 2021년 5월 함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mm, 제주는 20에서 60mm입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 9도, 서울, 청주, 목포가 12도, 제주 1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